토요타, Some talk of 혼다랑 Mitsubishi joining the 닛산까지 merger as well. 일본의 The idea is that the 자존심이던 combined 자동차 company can 회사들이 more efficiently 한국 spend 기술 money on 없이는 EV 전기차 한 development. 대도 못 This would be 만드는 cheaper than 상황이 each of them 됐습니다. trying to develop EVs. 위기 때 냉정하게 한국에 등을 돌렸던 일본.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비웃었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에 800만 원씩 입금됩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굴욕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 모터 기술의 로열티를 지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부품만 찾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모터 기업 자리까지 내어준 일본.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진 걸까요? 오늘은 일본 최고 기술자가 직접 겪은 그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타나베 아키라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파워트레인 개발본부 상무로 일하고 있죠. 도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벌써 23년이 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의 최전선에서 15년 넘게 쌓아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2021년 10월 도쿄 모터쇼가 한창이었습니다. 저희 도요타가 신형 하이브리드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가 직접 기술 설명을 맡았습니다. 연비 효율 30% 향상, 엔진 소음 50% 감소. 완벽한 수치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향하는데 낯선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재현 모터텍 대표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 회사였습니다. 타나베 상무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전기모터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모터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우리 도요타와 공동 개발을 하자고요. 우리가 왜 당신들과 개발을 해야 하죠? 효율이 40% 향상됩니다. 크기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제가 김재현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부품 조립 수준 아닌가요? 먼저 기본기를 익히고 오세요. 김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자료라도 한번 봐주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서는 김재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이 무슨 모터 기술을 안다고. 그런데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후에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한 허세로만 들렸거든요. 2025년 3월 어느 날 아침 제 자신감과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상무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설마 또 실험 실패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국 모터텍의 차세대 전기모터 독점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한국 모터를 독점 채택이라고요. 우리가 15년째 개발해온 하이브리드 모터를 제치고 말입니까? 네. 이미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효율이 기존 모터보다 40% 향상됐고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국제 언론이 보도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모터텍, 전기차 모터 혁신 기술로 테슬라 독점 공급.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모터 기술 선도국 등극. 헤드라인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기술 스펙이었습니다. 효율 95%, 무게 30kg. 우리가 개발 중인 시제품의 2배가 넘는 성능이었어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이었죠. 크기가 기존의 절반이라고요. 우리는 아직 20% 축소도 달성 못했는데 가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당 150만 원.
우리 예상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희도 믿기 어렵지만 실제 성능 테스트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전기차가 정말로 놀라운 가속력을 보여주고 모터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싶었지만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한국 회사는 뭐하는 회사죠? 5년 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직원은 300명 정도고요. 300명이라고요. 우리 개발팀만 1,500명이 넘는데 그 5분의 1 규모의 회사가 우리를 앞질렀다는 겁니까? 회의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다른 임원들도 소식을 들었는지 분위기가 침통했죠. 탄압의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사카모토 전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 중이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년이에요. 우리가 15년간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완성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신생기업이 해냈다고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발표 일주일 후 독일 BMW가 똑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모터텍과 5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연간 50만 대분 물량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발표했습니다. 역시 모터텍과의 계약이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폭스바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모터 구매량을 70% 줄이겠답니다. 70%나요? 네. 나머지는 한국에서 조달할 예정이래요. 폭스바겐은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회사였죠. 이어서 GM과 포드에서도 비슷한 통고가 왔어요. 모두가 한국 모터를 원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마저 한국행을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상무님, 닛산과 혼다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우리 고객사들이 뭘 문의한다는 거죠? 한국 모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래요. 저희 의견을 물어보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마저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찾는다니.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한국 모터의 로열티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차 한 대당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모터와 관련 부품의 로열티가 800만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일본 전기차 산업은 누군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면 정말 끝이라는 걸.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때 작년 도쿄 모터쇼가 떠올랐어요. 제가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김재현이 다가왔던 그 순간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그가 말했던 새로운 접근 방식, 40% 효율 향상. 우리가 무시했던 그 기술이 세상을 바꾼 거였어요. 결국 자존심을 접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터텍과 어떻게든 협력 방안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아, 요즘 제일 핫한 그 회사. 일본 분이세요? 네.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들 그 회사 때문에. 기사님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만 한국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수수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 늘어선 외제차들이 이 회사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기실이 각국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김재현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요타의 타나베입니다. 아,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용건이라.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미 일정이 다 찼거든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풀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의 상무가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취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독일 폭스바겐 부사장, 미국 GM 전무, 중국 지리자동차 회장. 다들 저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독일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요타시군요. 저는 폭스바겐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나요? 오전 9시부터요. 지금 오후 3시니까 6시간째네요. 6시간이라니. 그것도 예약을 하고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국 모터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뼈 아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5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기회가 왔어요. 15분만 가능합니다. 15분.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5시간 기다려서 얻은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니. 회의실로 들어가니 김재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랜만입니다. 타나베 상무님. 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협력이요? 기술 제휴든 합작 투자든 어떤 형태로든. 김재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씁쓸한 미소였죠. 4년 전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거절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저희도 끝이에요. 김재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한계라서요. 그럼 언제쯤? 글쎄요.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3개월.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시간이 다 됐네요. 김재현이 일어섰어요. 정말로 15분이 끝난 거였죠.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예약을 하고 오세요. 2개월 후쯤 가능할 거예요. 건물을 나오면서 깊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우리를 찾아와 고개 숙이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니.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타나베 상무님 박태성입니다. 모터텍에서 CTO로 일하고 있죠. 박태성. MIT 출신의 천재 과학자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상무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입니까? 김 대표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위해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한다고. 일주일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핵심 연구진 5명과 함께였죠. 연구소는 본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안에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핵심 기술부터 보여드릴게요. 박태성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 들어가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차세대 전기모터 생산 라인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핵심은 이 공정입니다. 자석 배열을 최적화하는 과정인데 박태성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을 그들은 현실로 만들어낸 거였죠. 상온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수석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기존 방식은 고온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완전히 다른 자기장 제어 기술을 개발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분 충전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분이요. 지금도 10분인데. 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1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15년 걸려도 못한 걸 그들은 계속 뛰어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00번 실패하면 1001번 도전했죠. 박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어요. 국적 불문하고요. 실제로 연구원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일본인도 있었어요. 사토, 우리 회사에서 이직했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아팠지만 사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박태성이 말했어요. 어떠셨나요? 압도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이죠.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터텍 방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전기모터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시장은 한국이 장악했고 우리가 따라잡기엔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무님, 회사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해킹이라고요? 누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 IP에서 시도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모터텍의 보안팀장이었죠. 탄압의 상무님, 긴급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근 중국 해커 그룹이 전기모터 관련 기술을 노리고 있는데 도요타도 타깃 리스트에 있더군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 준다고요. 경쟁 관계인데도 말이죠. 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김 대표님 지시예요. 기술은 정당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훔친 기술로는 진정한 발전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 시스템에도 침투 시도가 있었는데 막는 과정에서 도요타 서버도 공격받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보안 패치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걸 설치하시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경쟁사가 우리의 보안을 도와준다니. 일본 기업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며칠 후 왕이라는 중국 BYD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탄압의 상무님, 제안이 있습니다. 도요타와 BYD가 손잡으면 어떨까요? 한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예요. 뻔한 속셈이 보였어요. 우리 기술을 빼가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 공유죠. 도요타의 노하우와 저희 자금력이 만나면.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의 파트너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과거의 제라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손잡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터텍을 보며 배웠어요. 정직한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걸. 다음 날 김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BYD 쪽에서 접근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저희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거절했지만 김재현의 다음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발전하죠. 며칠 후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BYD의 해킹 시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는 거였죠. BYD 수출 6개월 금지. 글로벌 시장에서 6개월 정지는 치명적이었어요. 부정한 방법의 대가를 치른 거였죠. 그 사이 모터텍은 또 다른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모터 재활용 기술 개발. 버려지는 모터에서 99%의 소재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모터텍이 성공한 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3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식 미팅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진지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현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들어보죠.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도요타의 생산 인프라와 모터텍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잠깐만요. 김재현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어요. 주도권은 누가 갖죠?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모터텍이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에게 주도권을 넘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 본사에서 동의했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본사 승인 없이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였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터텍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 철학도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재현이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도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첫째,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본 공장에 파견되어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한국인이 우리 공장을 관리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둘째, 모든 특허는 공동 소유화돼 라이선스 수익의 60%는 모터텍이 갖습니다. 60%는 높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셋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김재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일본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전면적 협력을 원하는 거였죠. 시간을 좀 주세요. 본사와 논의해야.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임원진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세웠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주도 개발이라고요. 타나베 상무 정신이 나갔습니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존심으로 회사가 살아남습니까? 격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대로면 1년 안에 부도입니다. 재무 자료를 보여줬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모터텍과 협력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인프라가 만나면 3시간의 경론 끝에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실패하면 상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알겠습니다. 모터텍과의 협력 조건을 공식 발표하자 도요타 내부는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직원이 우리를 관리한다고요. 노조 대표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겁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사내 게시판은 저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주들이었어요. 주주총회가 긴급 소집됐죠. 타나베 상무 설명해 보시오. 최대 주주인 미츠이 그룹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한국 스타트업의 머리를 숙인 게 최선입니까?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곳과 협력하는 게. 그만. 미츠이 대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을 짓밟았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저를 해임하자고 주장했죠. 그때 사카모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하시오. 회장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타나베 상무의 결정이 탐탁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까? 이대로 망하는 게 낫다는 겁니까? 상무의 결정을 지지하는 건 아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요.
결국 주주들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6개월 안에 성과가 없으면 탄압의 상무는 사퇴한다. 알겠습니다. 6개월.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엔지니어 15명이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직원들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침략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팀을 이끄는 최석준 부장이 말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일본 기업과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팀이 시설을 둘러보며 평가하기 시작했죠. 장비는 훌륭하네요. 다만 공정 설계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불필요한 검증 단계가 너무 많아요. 간소화하면 효율이 40%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비효율적이라고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들어볼 가치는 있었어요.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먼저 데이터부터 분석해보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 팀이 온 지 일주일. 그들이 제시한 개선안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불량률을 유지하면서 생산 속도를 40%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산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일본의 품질 관리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너무 보수적이에요.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많았죠. 처음으로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적대감이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죠. 2주 후 첫 번째 개선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됐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말로 생산 시간이 40% 단축됐고 불량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 가장 반대했던 생산부장이 감탄했어요. 이게 가능했다니. 최석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우수한 장비와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을 뿐이죠.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이 공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디어가 있는데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차세대 전기모터 시제품 생산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김재현이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일본의 제조 역량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최고의 제품이 나올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제품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기술 지도와 일본의 정밀 제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수율 95% 달성.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던 수치였거든요. 정말 해냈구나.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임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탄압의 상무 자네가 옳았어. 3개월 후 첫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도요텍 모터라는 이름이었죠.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제조업의 부활, 한일 협력의 쾌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치 생산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됐죠.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탄압의 상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한국 파트너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걸. 그런데 진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중견 모터 업체인 히타치 모터가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상무님, 히타치 모터가 부도 신청을 검토한대요. 우리 경쟁사지만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쳤어요. 왜 우리가 경쟁사를? 대부분 반대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 김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탄압의 상무님, 긴급 제안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히타치 모터를 구해야 합니다.
예상 밖의 제안에 놀랐어요. 왜 우리가 경쟁사를? 일본 모터 산업이 무너지면 도요택도 위험해요.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도 못 살아요. 김재현의 다음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25년 전을 기억하세요. 25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며 위기를 가중시켰던 때였죠. 우리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이웃이죠.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과거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긴급 자금 지원과 기술 제공을 하죠. 도요택 이름으로. 우리 이사회가 동의할지. 상무님이 설득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재현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거였죠.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어요. 히타치 모터를 지원하자고요. 정신 나갔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일본 모터 업계가 무너지면 부품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하지만 경쟁사를. 한국이 25년 전 우리에게 당한 일을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사카모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용서하고 돕겠다는 건가? 네. 과거는 과거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뿐이 아니었군. 결국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 한일 공동구제기금 조성 발표였죠. 도요택은 일본 모터 산업 전체를 지원합니다. 김재현이 발표했어요. 경쟁사도 동료입니다. 함께 살아야 산업이 발전합니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어요. 믿을 수 없는 결정. 경쟁사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용서. 이것이 미래의 기업 정신. 구제 기금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6개월 후 히타치 모터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도요택 창립 2주년 기념식이었죠. 무대에는 한일 양국 대표들이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히타치 모터 사장도 함께했죠. 김재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고 상대의 실패를 바랐죠. 김재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김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일본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한국 기업을 믿고 손잡아 주셨어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할 말이 너무 많았죠.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우리가 최고라고 자만했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원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뛰어났지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쟁자를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죠. 히타치 모터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를 살려주신 도요택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한국이 보여준 넓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입니다.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일본 사장이 무릎을 꿇다니. 김재현이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웃이니까요. 그 순간 회장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언론인들도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과거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지 않았나요? 김재현이 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낫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만이 미래를 만들죠. 김재현의 다음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요텍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김재현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죠.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전기모터 시장 점유율 50%, 부동의 1위가 됐죠. 하지만 숫자보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출근길 인사가 자연스럽게 두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구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가 됐죠. 더 놀라운 건 기술 발전이었어요. 1분 충전에 1500km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모터.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과 일본의 완벽주의가 만났기 때문이죠. 정말 그랬어요.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였죠. 회사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평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았죠. 부장님, 이 아이디어 어떠세요? 오, 좋네요.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직급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화. 하지만 일본식 꼼꼼함도 잃지 않았어요. 최근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용 모터 개발이었죠. 화성 탐사선에 우리 모터가 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도요텍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 인재를 키우고 있죠. 미래 세대는 처음부터 함께 배워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겪은 갈등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토였죠. 3년 전 우리 회사를 떠났던 그 연구원이에요. 상무님, 아니 부사장님. 돌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사토가 돌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미래가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있는 곳.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죠. 김치는 이제 제가 직접 담가 먹을 정도예요. 아내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죠. 최근 하버드에서 특강을 했어요. 주제는 상생의 리더십이었죠. 진정한 리더는 경쟁자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적에서 시작해 가족이 된 여정을.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큰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미래 리더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지금도 가끔 4년 전을 돌아봅니다. 정말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들죠. 창밖을 보면 한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여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상징이 된 두 깃발. 함께여서 가능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업계 최고 전문가가 겪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는 서로를 무시하고 경쟁만 했던 한국과 일본.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맞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특히 위기의 순간 한국이 보여준 용서와 상생의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 아닐까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과 더불어 경쟁자까지 품어 안는 넓은 마음.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K-비즈니스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여준 성숙한 기업 철학.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력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